개인재산도 없으세요. 그런데 신용생활을 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안 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몇 개월 안에 연체돼서 신용생활을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이 부담스러운 이유들 그러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자, 여러분 상담을 제가 이제 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요새 경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회의 다양한 직군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 유형에 계신 분들이 힘든 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 상담을 합니다. 그 중에는 개인회생 자체가 부끄러워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회생 진행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경우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이 높은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A라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개인 채무가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그런데 이 사람 한 달에 300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을 하려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이 이렇게 산정되거든요. 내가 한 달에 소득이 300이야. 그럼 내가 1인 생계비 134만 원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에서 134만 원 빼면 166만 원씩 3년을 갚은다 하면 5,976만 원이 갚아집니다. 그러면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갚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들어가냐면 36개월 다 안 가요. 166만 원씩 30개월을 내면 4,980만 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31회차에 20만 원을 내면 5천만 원 100% 완납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이 개인회생 해봤자 원금 탕감도 안 받는데 개인회생 하면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고 부담스럽네? 예,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인재산이 또 많은 경우예요. 똑같은 예예요. 극단적인 그냥 예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가 5천만 원이야. 내가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내가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개인재산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 소득 1인 생계비 의미 없습니다. 내가 개인재산이 5천만 원이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결국 개인회생 해도 내 채무 5천만 원을 그대로 다 갚아야 돼요. 원금 100%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개인회생 해봤자 나한테 이득이 없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원금 100% 변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익이 없는 거냐? 요새 1금융권 신용대출이 6%에서 8% 하잖아요? 2금융권은 10%에서 한 14, 15% 하죠? 그러면 1, 2금융권 중간자 10%만 계산할게요. 5천만 원에 10%면 여러분들 1년에 이자 얼마죠? 500만 원이죠. 3년이면 얼마죠? 1,500만 원이죠. 개인회생에서 원금 100%를 갚는다 해도 3년이 지나면 이자 이익 1,500만 원이 생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부담스러운 또 이유가 일부분은 내가 솔직히 조금 이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되는데 소득이 높거나 개인재산도 없으세요. 그런데 신용생활을 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안 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몇 개월 안에 연체돼서 신용생활을 못합니다. 신용생활에 뭐죠? 신용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가 없으면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신용카드 없으면 정말 이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질문한다. 아니 신용카드 없이 현금카드로 체크카드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니까 내 신용카드로 전기세도 빠져나가고 보험료도 빠져나간대요. 그거 통장으로 자동이체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받는 질문을 하거든요. 여하튼 신용카드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벌써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득도 높지 않고 개인재산도 없으신 분인데 채무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셔야 할 분들이야.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을 못한다 하니 개인회생을 부담스러워해. 그럼 이분들은 개인회생 안 하시면 몇 개월 있다가 곧바로 연체되실 거고 거의 대부분 개인회생 그때 신용카드 정지되시면 거의 대부분 나중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회복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용회복위원회도 약간의 몇 가지 제도로 나눠지지만 제가 일반적인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하고 개인회생하고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내 채무 5천만 원이야. 내 한 달 소득이 200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 생계비가 13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을 때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변제금에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200에서 134만 원을 빼게 되면 한 달에 66만 원씩 36개월을 갖게 되면 2,336만 원을 갖게 됩니다. 그럼 5천만 원 기준 약 46%를 변제하고 이분은 3년 후에 내 신용이 회복됩니다. 나머지 채무가 탕감을 받고. 그런데 이분이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반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거 말고 이자만 탕감해 줍니다. 원금 100% 변제해야 돼요. 원금 100%. 그런데 이 원금 100%를 7년에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7년 동안 약 84개월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한 달에 약 60만 원씩 갖게 돼요. 아까 개인회생은 한 달에 66만 원씩 갖게 된다 그랬죠. 7년 동안 갖게 되면 한 60만 원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갖게 되면 5천만 원을 이자만 탕감해 주고요. 10년 120번 나누면 한 달에 42만 원만 10년 동안 계속 갚으시면 돼요. 한 달에 내는 돈이 적어서 신용회복위원회 쪽으로 가시려고 개인회생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제목이 뭐라 했죠? 그러나 보세요. 신용회복 여러분들 7년에서 10년 동안 내 소득으로 그렇게 한 달에 뭐 60만 원, 42만 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큰 사고 없이 한 달에 이 빚들을 갚아가면서 7년, 10년을 지낸다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 3년이라는 기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긴 기간인데 신용회복위원회 7년에서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해서 갚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완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중으로 보면 절반이 안 됩니다. 왜? 7년, 10년 동안 그 빚을 계속 갚는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해서 오늘 개인회생 부담스러운 이유들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눠봐서 말씀드려봤습니다.